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요즘 태닝이라 그러나요? 까맣게 태우는 거? 예. 그걸 햇볕으로 한다고 자주 못 찾아뵀으면 죄송합니다. 네. 운동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네.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던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시급했습니다. 올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더웠습니다. 8월 주식 시장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졌죠. 맞죠? 후졌는데 다행히 마지막 주간에 좀 회복을 해줘서 저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9월은 또 희망에 차 있습니다. 9월은 저희는 항상 월초가 되면 희망에 차져 있으니까. 네, 희망에 차져 있고 올해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플 구원자가 될 것인가 독재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잠깐 바꿔서 C타입으로 하나 바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맞죠? 충전 단자 하나 바꿨다고 지금 그렇게 말들이 많고 소문도 많은데 동반자가 될 것인가 독재자가 될 것인가. 각도기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안드로이드 진영한테는 독재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밸류체인한테는 동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뉴스예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은 안드로이드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뿌린씨앗을 거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실제로 탐방을 가보잖아요. 네. 그 밑단의 밸류체인들 애플이 주는 마진과 안드로이드 쪽에서 주는 마진이, 안드로이드 제작사에서 주는 마진이 달라요. 그 마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애플은 아주 옛날에는 최소 8%를 보장해줬고 요즘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희귀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리고 만들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당히 높은 마진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어려운 거를 하면 설비 증설과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밸류 자체가 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혁신적인 썸띵이 나오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 결국 한 10년의 시기열을 놓고 보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품 공급하는 회사, 특히 이제 애플 진영이 아닌 쪽은 앞으로도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을 수가 없겠네요. 딱 하나죠. 안드로이드가 갑자기 많이 팔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하면서 안드로이드 15억대에서 12억대로 빠지는 이게 다시 13억, 14억대로 늘어나면서 많이 팔려. 그럼 괜찮죠? 제가 예전부터 삼성 주주여서 플립, 네. 폴더를 쓰죠. 저는 폴더를 이제 네. 4를 쓰고 지금 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주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다음번에는 폴더를 사지 않으리라. 왜요?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와서 그런지 펼칠 일이 잘 없습니다. 제가 저걸 펼칠 일은 언제냐면 비행기 탈 때, 그렇군요. 고속버스 탈 때. 나이 먹으면 괜찮겠네요. 저는 요즘에 갑자기 최근 2년간에 눈이 급속하게 나빠져서 눈앞이 안 배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저게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 저처럼 눈이 좋으신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시는 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무거운 핸드폰을 아무리 성능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써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최적화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펼쳤을 때만 되는 진짜 재미난 게임, 또는 이걸 펼쳤을 때만 되는 진짜 재미난 앱이 있어. 이건 딴 핸드폰에서 못해. 펼쳐지는 핸드폰에서만 가능해. 라는 게 있었으면 히트를 쳤을 거예요. 쫙 폈었을 때 엑셀 시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쫙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답니다. 핸드폰에서 엑셀 작업을 좀 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를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분한테는 좋겠죠. 그런 사장님들. 그러니까 아재폰이 되는. 네네네.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앱.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신났잖아요. 킬러 앱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성공을 했을 건데.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과 삼성전자, 퀄컴의 3자 동맹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3자 동맹이 별로다 지금. 그런 것 같다. 이게 뭐 몸 따로 뇌 따로 뭐, 네. 생각 따로 뭐 그게 이제 애플의 강점이죠. 소프트웨어와 그 하드웨어의 일체. 그러면 애플 밸류 체인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핸드폰? 지금 뭐 작년도 하고 올해 10대 핸드폰 중에 봤습니다. 7개가 애플 거예요 지금. 근데 애플은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22년도 후반부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애플 딱 보고 얘네 컴퓨터 부활하겠는걸?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노트북 세계에서 맥북의 점유율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아이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로 뭐 제가 스벅에 종종 가보면 이렇게 컴퓨터 열어놓으신 분들 중에 진짜 절반 이상, 지금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래도 뭐 그램도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아닐 텐데. 절반 정도는 그 정도 아닐 텐데. 우리나라는 애플 맥북 쓰기 굉장히 나쁜 나라예요. 그건 알고 최악의 나라예요.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그걸 네. 굉장히 많이, 물론 뭐 그 열어놓고 안에는 윈도우가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중국이 이제 매기 전법을 쓴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뭐 테슬라를 들여오고 애플을 들여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하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자기네 나라의 국가의 기업들을 각성시키게 만든다. 매기 역할을 하게 네. 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모바일 완성품 만드는 회사거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큰 게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캐시카우를 지키려고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애플로 무슨 금융 서비스 받는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부 같은 데서 어떤 그 앱이라든가 뭐 서비스를 만들 때 안드로이드, iOS 걸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안드로이드에선 되고 iOS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막을 필요 없다. 삼성이 최고의 광고주이기도 하고 한국을 먹여 살리는 일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10년 10개월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돈 벌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쥐어짜기만 해가지고 저 대단한 회사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참 많거든요. 예전에 한국 영화 쿼터제 이렇게 해서 도입될 때 막 반대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게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네.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화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으니까 네. 약간 그런 부분들로 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 이유는 네. 김대중 정부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을 안 한다는 대정책이 있었어요. 문화 정책이. 그러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 창작과 실제 그 활동의 영역들이 굉장히 네.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독특한 뛰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걸 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창작할 수 있는 여리들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뭐 한국 사람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좋은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언로가 좀 뭔가 소통에 좀 막혀 있는 거 아닐까? 은근히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열자는 게 아니고 뭐 우버도 지금 안 되고 네. 있고 또 이렇게 구글 맵 같은 것도 보면 안 되고 있고 뭐 애플 결제도 안 되고 있고 뭐 단적으로 그 관공서에서 문서 다운 받으면 네. 안 열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아래 한글 쓰죠? 아래 한글을 아직까지 네, 네, 쓰고 네. 그걸 다시 돌려보낼 때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네. 이렇게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옛날에 200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그 시대는 되게 의미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역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 큰 역량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그 기사들이라는 네. 엄청난 그 직업군이 예. 있으니까 뭐 근데 저는 카카오 택시라든가 요즘 뭐 IM이라든가 이런 거 써보면 되게 좋던데.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변형해서 받아들인다던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버 제가 써봤는데 미국 가서 되게 편리하고 싸고 좋긴 한데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운전을 하는데 딱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차가 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연료비를 아끼려면 조금 바람을 좀 과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쟁을 이 내수만으로 먹고 사는 시장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또 경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도 진출을 하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엔비디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좋습니다. 탈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 회사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나가죠. 그 뭐 내년에 이익이 한 70조 정도 나면 뭐 애플보다 지금 싸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해도 된다. 네. 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하는 증권회사, 미국계 증권회사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각도기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투자할 만한 가격대,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지난번에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37배 나오더라고요. 올해 기준. 이번 분기 예, 기준. 그러니까. 이 분기를 환산하고 성장률 약간 주고 했을 때, 근데 성장률이 더 커지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네. 있는 거죠. 대략 $500 때는 무난히 가겠다. 그때가 이제 $400 때였으니까. 예, 예. 그걸 실적 발표하고도 $400 네. 때였으니까. $500 때에서 뭐 한 600, 그러니까 좀 한 20-30% 이상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국에 너무 많지. 그 정도 먹을 주식은 너무 많지.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으로.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 찾지 말고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그렇죠. 밸류 체인 찾지 말고 테슬라 사라.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항상 하는 네, 얘기입니다. 맞는 네. 얘기긴 한데 뭐 맞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른 몰라도 AI에서는 확실하게 한국에 싼 기업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 그 반개, 그다음에 후공정, 뭐 이런 쪽 이미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굉장히 기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로 더블 이상 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첫 번째.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대 예. 더블 이상. 근데 한국은 더블 이상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엔비디아 좋아요. 좋은데 엔비디아 덕분에 더블 날 회사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있었잖아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거. 예. 따따블이 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한미만 얘기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네. 고민했습니다. 그 회사 이미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예. 저는 안 삽니다. 또 다른 그 안에서의 또 밸류션이 또 찾는 거죠. 저희는 뭐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든 그 생태계, 네. 그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초경쟁 사회인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앱을 쓸 때 뭐 페이스북만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톡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진짜 독점으로 해서 AMD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반도체 미래를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 어떤 회사도 반도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본인들도. 네, 왜냐하면 일단 공정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고요. 지금 뭐 코어스라든가 무슨 뭐 후공정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한 나노 낮추는데 수십조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하면 이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술을 발전 단계가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팍 틀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문자 서비스 옛날에 돈 30원씩 내고 썼을걸요. 예, 맞습니다. 문자 하나 보낼 때 30원씩 내고 썼습니다. 이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 달에 문자 100통 무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기면서 문자 자체 사용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안 보내죠, 문자로는 잘. 오히려 꼭 필요할 때 문자 보내죠. 이건 볼 것 같으니까 잘 안 보내는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 그런 어떤 킬러 앱이라든가 킬러 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버리면 한순간 싹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되 단 지금 앞으로 한 2-3년간은 이 쿠다 생태계를 그동안 오랫동안 씨 뿌렸던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는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 또 하나는 AI 쪽으로 방향성이 어떠냐 할 때 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손정희가 생각나요. 진짜. 손정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수백 번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허풍쟁이로 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허풍쟁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그 30년 비전 발표를 하면서 제가 허풍을 한번 치겠습니다. 네. 최고의 허풍을 치죠. 그러나 진심의 허풍입니다. 이러면서 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2020년에. 그러니까 일본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기 되게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손정희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한국에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입니다 이랬잖아요. 아,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도 요즘에 한때 굉장히 붐이었다가 네. 손마사요시인가요? 오늘 맞죠? 그 굉장히 붐이었다가 네. 요즘 또 뭐 위워크 이제 날아가고 뭐 이제 ARM 뭐 또 상장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그때보다는 평가가 많이 다운된 거는 근데 맞는 것 다른 같아요. 사람 몰라도 한국 사람은 손정희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서전 비슷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완전한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 엄마 얘기는 없어요. 그 할머니는 끝까지 일본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 썼습니다. 그 대구 사투리도 아마 손정희 좀 쓸 줄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조만간에 이거 그 독일책방에서 잠깐 한번 다룰 건데 고등학교 시절에 완전히 침울에 빠진 거는 조센진 그리고 김치 냄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도피한 거예요. 도피지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미국이라는 걸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환경에서 도피한 거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걸 내던져 버리고 그쪽으로 간 건데 이 사람 진짜 한국 사람의 피가 흘러요. 그 일본 문화에서 이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좋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가 했던 이 AI가 이제 진짜 현실화 되는구나. 그러면 AI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GPT AI를 얘기하는데 GPT AI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도 AI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보이스 하는 것도 앞으로 AI가 될 거고 쉬리도 AI가 확실한 AI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AI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장치, 그 다음에 그 일을 도와주는 그 로봇 뭐 이런 것들 전부 AI가 바뀔 거예요. 손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그 기술은 CPU의 속도, 통신의 속도, 메모리의 집정량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에 2018년이 되면은 사람 칩 하나에 사람 두뇌만큼의 트랜지스터가 있을 것이다. 칩 하나에. 그러니까 10억 개의 세포인가가 있는데 1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18년 이후에 장착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하드웨어가 세상을 바꿔요. 하드웨어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바뀌는 세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AI는 거슬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부족하다, 우리 맨날 현대차 못한다, 맨날 그러지만 사실 일본은 이렇게 못 따라옵니다. 일본도 여기에 못 따라와요. 지금 이걸 하는 건 온 세계 이민의 용광로인 미국과 지금 한국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정도예요.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수혜는 엄청나게 받으실 겁니다. AI로. 알겠습니다. 아까 통신이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 뭐 5G 통신 뭐 이상이죠. 6G. 6G 이렇게 그러면 그 옛날에 갑자기 뭐 그 KMW 그런 회사들이 곽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은 더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또 다른 영역에 인공위성으로 싸서 막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궤도 위성을 쏘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통신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건 결국 다 만들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또 잡는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SSG를 하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거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율주행이 그렇게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하게 될지 다른 무엇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위에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는 애플의 그 비전 프로가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그런 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이 조금 더 그 통신과 연결된 보편화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은 지금 통신하고 연결 안 하고 있어요. 별로 연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9월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할 수는 갑자기 이제 급등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무언가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
이런 거에서 진짜 온전히 반도체의 영역으로 네. 이렇게 시장이 전환되는 그 시점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나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첫날 네. 삼성전자가 5%가 올랐어요. 아까 제가 볼 때 4%였거든요. 네. 5%가 올랐는데 지수가 0.3%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2차 전지가 이렇게 힘이 대단했구나. 왜냐하면 삼성전자 빠진 만큼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지수가 하나도 안 올라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이 두 업종 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되면서 될 거냐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올라온 거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하반기에. 예.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양산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산성. 샘플 납품하고 컬 테스트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한 건 삼성전자는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게 전공정의 작업이면 그 말이 맞죠. HBM은 전적으로 후공정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HBM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후공정이 전공정처럼 바뀌네. 이게 요즘 제 생각이에요. 조금 신기하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될 것 같다. 이면서 동시에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인도 하나 있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드는데 위험 요인이란 건 순식간에 어떤 회사가 치고 나가면서 2나노 공정, 뭐 1나노 공정을 성공해요. 네. 그럼 이제 다 없어져 버리겠네. 후공정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못된 상태로 지금 TSMC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몇 년째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4나노, 3나노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후공정의 어떤 부각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HBM은 완전한 후공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준비를 안 한 건 맞아요. 예. 우습게 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샘플 납품하고 컬 테스트 했다고 양산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10월 달에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봐야죠. 봐야 돼요. 그리고 양산을 하고도 이익이 나는지 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산 수율이 막 50% 나오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BM은 12단, 뭐 13단, 15단 뭐 이렇게 지금 12단까지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D램 기존에 있는 D램을 올려야 돼요. 위로. 아주 얇게 높은 단수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를 다 그라인더로 다 깎아내야 됩니다. 실리콘 뒤를 다 그라인더로 깎아내야 되고 이걸 최대한 붙여가지고 서로 간에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절대 안 떨어지게 붙여야 돼요. 요 과정은 모두 후공정입니다. 요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안 해봤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나와봐야 한다. 지금은 이제 납품했던 뉴스 때문에 뜨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요건 그렇게 나누셔야 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뭐 여전히 아직도 욕을 먹고는 있는데 뭐 나쁜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 첫 번째 전기차가 안 팔린다. 예,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린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안 팔린다. 8월 달에 한국 수출에 비해서 마이너스는 반도체가 만든 게 아니라 자동차가 만들었다. 현대차보다 더 잘하고 있었던 내연기관차가 있었느냐? 최근에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현대차의 수출이 1조가 줄었다. 심각한 일이다 라는 거죠. 자동차 판매가 안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판매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LFP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아에서 EV5를 2,900만 원대 아마 깡통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900만 원 내놓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LFP? LFP예요. 이거는 NCM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다 그렇게 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은 LFP를 쓰고 있으니까 기존에 중국 시장에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에 한번 제대로 한번 맞붙어서 한번 점유율을 가져와 보겠다. 뭐 디자인도 좋고 뭐 다른 건 다 좋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성공을 한다고 한국의 2차 전지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냐요. 우리나라에 지금 LFP를 만드는 회사가 없나요? 네. 지금은 없는 거고 근데 네. 하기는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하겠다고 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보다 싸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또는 가격. 같은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LFMP든 무슨 LF 무슨 P든 예. 뭐를 만들지 간에 거기에서 비용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기술력인 거고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뭐 LFP인데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거리도 많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삼원계 우리나라가 만드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앞으로 더 유용성이 있는 게 거리 측면에서 LFP는 너무나 큰 단점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술로서 못 따라잡을 거다라고 네.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뭐 네.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전 거리도 그렇고 크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고 중국 쪽에서 많이 해서 중국 쪽에서 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저것도 뭐 중국 애들 국뽕 걸려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성능이 괜찮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에 오면 LFP 많이 안 팔릴 것 같긴 해요. 특별히 겨울이 우리는 있잖아요. 예. 겨울에 저는 이제 직접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450km 정도 충전되어 있어서 출발을 하면 히터 틀고 가면 한 100km 녹아요. 그러니까 350km 가기 힘들어요. 그렇거든요. LFP는 더 빨리 녹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350km 갔는데 200km도 채 못 가. 200km밖에 못 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선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선 다 LFP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일반화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거리를 짧게 다니는 진짜 출퇴근 하루에 50km 이상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먹힐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일단 빨리 뿌려서 전기차로 무슨 예를 들어 그 페널티를 좀 덜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수채율로 하면은 자동차 회사한테 유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대차 미국도 이제 뭐 파업한다고 그러던데 5년 만에 파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대차를 보유하고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자동차 파업 굉장히 오랜만에 파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주가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칩니까? 잘 모르겠던데요. 그동안에 길게 하면은 영향 당연히 미치겠죠. 네, 영향 미치기는 같은데 한국에는 이제 그 항공노조 파업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부터를 보시는데 원래 제일 안 좋게 봐야 될 사람 저 같은 투자자인데요.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좀 외국 공부를 외국 자동차를 자꾸 보게 되니까 한국은 양반이네 싶어. 미국 자동차 노조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임금 40% 올려달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회사 합작 회사에도 찾아와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 아니. 우리나라 노조하고는 좀 급이 다른 게 대통령이 설설 기어요. 미국 자동차 노조한테는 사실은 디트로이트 망하고 그쪽 트럼프한테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옛날 자동차 지역이 있었던 산업 지역에서 망하면서 망한 거죠.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예. 거기서 망하면서 망한 거니까 보통 정치적 영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보면 한국은 되게 거기에 비하면 얌전하다. 이런 욕 먹을 것 같은데. 욕 많이 얻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얌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확실히 돈을 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버니까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실적 워낙 좋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뭐 EV9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고. 왜냐면은 현금 박치기로 사는 게 아니니까 자동차를. 제가 최근에 제 자동차 AS 때문에 포르쉐 매장에 갔었는데 지금 까이엔이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나왔거든요. 원래 그러면 막 대기 쫙 있고 시승 행사 쫙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손님이 너무 없었거든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니까 금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가 워낙 고가니까 그걸 뭐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금융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약 들어왔던 것도 취소가 되고 또 대기 기간도 많이 짧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동차
그 정비나 아니면 뭐 판매 회사나 가본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뭐 1, 2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네. 된다고 했는데 말만 잘하면 뭐 금방 구할 수도 있을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21년이 우리가 얼마나 충만했던 시절인가에 대한 성찰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쉬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비정상이고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가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이었고 네. 국경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나라의 무역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게 한 40년 정도가 비정상이었고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사실 그 40년 동안에 조금 뭐 약간 어떤 풍요의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필수제들은 채워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필수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한 뭐 명품이나 문화 생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뭐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 갖춰지는 거 있죠. 네. 이때까지는 행복감이 비례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그게 다 채워진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가방을 사는데 그냥 일반 가방을 살 거냐 명품 가방을 살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다음부터는 행복감의 증가도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자유무역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했던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지지를 하고요. 여기까지 맞고 그거를 뭐 비정상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2000년 이후에 이 금융 환경에서 부채 사용을 보면 부채 디레버리징이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2008년도도 양적 완화라는 걸 했고 그걸 감축시키던 사이에 코로나 터지면서 또 한 번 추가 양적 완화를 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역대급의 지금 부채거든요. 네. 근데 이 부채를 쓰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도 욕을 안 합니다. 부채를 발행하는 동안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부채를 회수해 가야 되는 상황들 또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면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디레버리징을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인류가 잘 헤쳐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책을 하나 샀습니다. 민스키 책을 샀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줄 공부를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민스키 이름만 듣자마자 뭐요? 그냥 사지 말아야 되겠다. 모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ODM 업체들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옷 만들어주는 곳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오늘 봤나 룰루레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막 정말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동희님이 투자의 대상으로서 우리나라 ODM 업체들의 경쟁력 아니면 또 ODM 업체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ODM 업체들은 정말 막강하죠. 뛰어납니다, 진짜. 반도체 TSMC가 있으면은 화장품에는 코스맥스가 있고요. 의류에는 영업무역이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진짜 잘하는 회사들이고 주식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주주들을 우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따님을 우대하시죠.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요. 이건 정말 잘하는 거고 코스맥스 사실은 바닥에서 한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주가가. 근데 결국 뭐 중국 애들이 자기네 국뽕에 취해가지고 자기네 화장품 쓰고 이런 것도 결국은 코스메스의 작품이고 콜마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의류 업체들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뭐 언더아머 이런 쪽도 하지만 나이키도 우리나라 갑니다. 상당폭.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뭐요? 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네, ODM 업체는 주주가치 증대만 좀 더 잘해주고 애써주신다면 뭐 회사는 좋은데 좋은 주식인지는 모르겠다. 좋은 주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런 주식들 아닙니까? 네. 라면 업체도 요즘 너무 잘 나가는데 이게 K 컨텐츠 뭐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불닭볶음면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서 저렇게까지 주식이 많이 오를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잠깐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그리고 저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컨텐츠와 문화의 힘이죠. 제가 보기에는 불닭볶음면이 맛있어서 많이 팔렸을까 에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뭐 젊은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나이 드신 사람은 못 먹어요. 이거 내장 파괴 음식이라. 이 실적 좋은 거야, 진 거야, 이제 원재재 가격, 밀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올린 다음에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수출 설비 증설을 제때 정확히 했고, 뭐, 삼박자 잘 맞았죠.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잘 꾸준히 가서 이렇게 히트 상품을 팔아서 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이거 누가 뭐래도 이 문화적인 역량에 대해서 그 어떤 빚을 지고 있다. 문화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뭐 K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와 국가 경제는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뭐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적 매력을 발산하게 된 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해서 쌓아 올린 건데,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잘 쌓아 올려졌으면 좋겠는데, 최첨단의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좀 멋스러움과 매력을 조금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좀 백수로 살아보시니까. 예, 제가 1년 8개월, 제가 동남아도 이제 몇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빡시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누구보다 빡시게 살으셨어. 젊은 나이에 몸에 병도 얻었어. 그거야 뭐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문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빡시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도 명확하게 그걸 해결시켜 주신 분은, 원래 열심히 사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소처럼 살면 되냐. 소도 이렇게는 안 살아요. 소도 이렇게 안 살아요. 그 결과가 0.7이에요. 서울은 0.5더라고요? 네, 서울은 0.5고, 이게 0.7이에요. 너무 열심히 사는 결과가 0.7인 거예요. 알겠고 좋고 다 효율적이고 더 모든 게 짜맞춰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사회고 대단하고 좋은데 나는 못 살겠어. 아니, 난 자식들한테 이런 삶을 남겨줄 수는 없겠어. 그런 건. 아니면 자식을 생기면 내가 못 살아. 이런 거거든요. 자식이 경쟁자예요. 자식한테 자원을 뺏기는 순간 내가 살 수가 없어. 제가 최근에 굳이 우리 애들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이유를 나는 못 찾겠다.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 외국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애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효율만 추구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그런 거 아닌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바쁘게 사셨던 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저게 배가 불러서 배에 기름이 많이 차서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핏은 언제든지 잘했어요. 사실은 뭐 50세 이상부터 돈 벌었다는 무슨 소리야. 젊었을 때 50%씩 돈 벌었어. 연평균 수준이나 젊은 때 진짜 대단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부자가 된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 여기서 오래 산다는 건 나이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이제는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부자가 되지 않아도 결국은 좀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이 된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건, 일본의 베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쿠오카, 그 다음에 구마모토 돌아서 시코쿠 지나서 오사카까지 가는 1300km를 걸 예정하고 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3분의 1 타는 시점에서 태풍 온다고 걔들이 대회를 취소시키는 바람에 그냥 눈물을 먹고
돌아왔는데 너무 열받아 코로나 걸려서. 네. 그래서 진짜 기가 차는데 하여튼 근데 거기서 시코쿠 가기 전에 구마모토까지는 갔거든요. 하루하고 3분의 1을 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400km 정도를 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시코쿠는 못 가봐서 좀 안타깝지만 시코쿠가 최고 시골이고 구마모토 이런 데도 되게 시골이에요. 네. 근데 곳곳에 사람이 살아요. 우리나라 시골도 사람은 삽니다. 군위에 무슨 사람이 삽니까? 아니 사람 군위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사는데 네. 새로운 사람이 없죠. 거기 한 40년, 50년, 한 70년 사셨던 분들만 계속 사시고 바로 그 포인트인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지나서 그 미야자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미야자키 쪽으로 가고 있었던 시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시골에 다 농사밖에 안 지으니까 다 시골이죠. 근데 차도 계속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시골에서 자전거 타면 5분 10분 동안 차가 한 대도 안 오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차도 계속 다니고 사람 집도 계속 있는데 집도 있고 자동차도 다 있는데 그냥 마을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시골의 마을 보면 쇠락하는 마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마을이에요. 그냥 마을이면서 막 늙은 할아버지도 일하지만 조금 젊은 사람도 일하는데 애가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요. 애를 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긴 살만한가 보다. 시골이 여기서도 먹고 살 수 있나 보다. 여기서 애를 낳는 거 보니까. 저의 고향은 네. 선생님이 학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고향. 그 선생님들은 지금 계속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개발하면서 악기도 계속 사시고 계시고요.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연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우리나라 저희 고향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시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구마모토의 TSMC가 조단위에 또 지원을 받아가 7천억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팹을 하나 짓잖아요. 구마모토에다가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그 자료를 읽다가 레이블링 동영상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계속 읽어서 컴퓨터한테 다시 쟤는 개고 쟤는 고양이고 뭐 그 작업 해주는 레이블링 작업을 인도에서 한다는 글을 쭉 읽으면서 근데 작업을 할 때 계속 저가의 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골 와서 자리 잡았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25만 원인가 30만 원 받고 대졸자 여성이었는데 되게 즐겁게 일하는 그런 글들이 나왔어요. 아 얘는 시골에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드는구나.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말 큰일 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악순환입니다. 기업들 보고 지방 가서 일해 이러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망해요.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로 계속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게 되고 지방은 아예 저는 실제로 갑자기 급속하게 그 캐나다 같은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 툰드라 지방에 가면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살면 한 1년 먹을 돈을 더 준대요. 왜냐하면 국토를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대. 예전에 제가 홍준호 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시기가 제일 힘든 거고 요 시기에 태어난 한 20년 정도 막말로 개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이미 저질러 졌고 바꿀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적응하자.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던데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참 마지막으로 각도기님께서는 내년에도 물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그렇다고 금리도 뭐 내년 한 1년 정도까지는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투자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찬스가 왔죠. 찬스가 왔다. 네, 찬스가 온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떤 자산보다 주식 자산이 좋을 거거든요. 잘 고르면. 잘 골라야 되는. 그건 항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 골라. 아니. 이거는 진짜 좋죠. 왜냐면은 금리가 고정이고, 과거에 비해서 높은 금리가 고정이고, 그다음에
성장은 애매한데 성장이 어느 분야는 있고 어느 분야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섞여 있고 채권 자산이 투자하기가 애매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실질 성장률 감안해 보면은 실질 금리가 채권 사 가지고 보장이 잘 안 되는 네, 네. 아주 좋죠. 근데 부채는 많아서 통화 가치는 계속 조금씩 녹는 너무 좋은 거죠. 기업이 제일 여기 대응 잘할 수 있어요. 물건값 올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각도기님이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제 냉정하게 지켜보면 되겠다, 맞죠? 이거 수익률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의 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딴 건 몰라도 저의 목표는 시장을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적하면 돈을 쌓는 거, 그게 제 목표인데, 제일 안타까웠던 21년도 중반 3,000포인트 이상에서 오신 분들의 그 눈가에 눈물이 아직도 아직 있는데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곧 없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안 좋고 제가 계속 논다, 저 인간이 계속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러시면 뭐 수익률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크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그거 믿고 노시겠어요? 그거 믿고 노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9월 달입니다. 뭐 이번 달은 추석도 있고 뭐 연휴가 길고 뭐 이래서 직장인들은 해피하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조금 월급 주려면 빡신 그런. 자영업자들은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생각만 하면. 저는 진짜 답이 너무 없어요. 제 주변은 다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또 부채가 올라갔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로. 네. 특례 보금자리로 만들어진 만큼 자영업자들의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자 부담이 있고, 그럼요. 그만큼 또 이제 뭐 먹는 거, 입는 거, 안 쓰죠. 생활하는 거에 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럼 핸드폰을 안 쓰겠어요? 핸드폰을 바꿔야 될 때 안 바꾸, 6개월은 더 쓸 수 있지만 안 바꾸겠어요? 아니거든. 그건 필수제고. 그는 선택지, 여가지, 이런 모든 소비가 다 줄어들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아무튼 그래도 희망차게 하늘 한번 보시면서, 무더위는 이제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는데 태풍의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가고, 하늘 한번 보면서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 정도는 가지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 한번 잘 살아보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